야당 텃밭 광주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원내 두 야당이 앞다투어 광주 전석 싹쓸이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전염성이 높은 A형 간염이 학생과 직장인 등 20, 30대 사이에서 유행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사 채용 사기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아온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임창용 선수의 영입으로 뒷문을 보강한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가을 야구에 대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찍을까와는 별개로 광주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중 어느 쪽에서 당선자가 더 나올까 궁금해하시는 유권자들이 많습니다. 두 야당은 싹쓸이를 공언하고 있는데 가능한 건지 전망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적어도 광주에서는 8대 0으로 이기겠다. 희망사항으로는 8석 다 가지고 좋겠지. 전부 석권하는 것도 결코 허황된 목표는 아니라고 봅니다. 희망사항이든 호언장담이든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광주의 유권자들이 아마 전략적인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8대 0까지는 아니겠지만 그에 근접하는 선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전략적 선택의 기준은 총선 이후 정권 교체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1차적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도움이 되느냐, 그 부분이 전략적 선택의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야당이 호남 자민련이다, 패권 정당이다라며 서로를 공격하고 우리가 야당의 적통이다라고 앞다퉈 주장하는 배경에도 민심을 움직이려는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아직은 민심의 풍향계가 한쪽으로 완전히 쏠린 것 같지는 않지만 선거까지 남은 2주일 동안 바람이 몰아치면 일당의 싹쓸이가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통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아버지께서는 호남의 고립을 막기 위해 다른 정파와도 손을 잡았는데 야권 분열을 초래한 국민의당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선대위 출범식에서 국민의당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주요 정치인이 모여 있다며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맞섰습니다. 광주 북구갑 선거구에서는 선후배 변호사가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같지만 대조적인 이력 때문에 대결이 더욱 흥미롭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신참 변호사와 고참 변호사, 정치 신인과 중고 신인, 전략 공천과 경선 통과로 공천을 받은 두 후보 가운데 유권자들은 누구를 선택하게 될까요? 만 나이 35살의 젊은 변호사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준호 후보는 깜짝 카드로 발탁됐습니다. 당장은 얼굴 알리기에도 바쁜 게 사실이지만 젊고 새로워 보인다는 게 강점입니다. 전략 공천에 대한 거부감을 이겨내고 신인의 패기와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젊고 패기 있고 힘 있는 젊은 후보를 뽑아서 중앙으로 보내주시면 분명히 광주는 민주화의 광주 정치의 중심으로 우뚝 설 것입니다. 국민의당의 김경진 후보는 북구갑 선거구에서만 3번째 출마하지만 정당의 공천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신함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이는 반면에 정치 평론 등으로 다져진 노련함이 강점입니다. 정치를 시작한 뒤 10년 동안 탈당과 당적 변경이 잦았던 점은 극복해야 할 걸림돌입니다. 푸대접받고 있는 호남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졸업하고도 취업하는 그런 세상 만들겠습니다. 민중연합당의 장세레나 후보는 여성운동가 출신답게 여성과 보육 문제 등의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고 무소속의 박대우 후보는 민생은 외면한 채 분열하고 있는 두 야당을 심판해달라며 틈새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성 정책 전문가 민중연합당 장세레나입니다. 북구에는 새로운 활력을, 대한민국에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최근 야권의 분열과 논쟁 속에서 허물어진 민생에 대한 반성과 고민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 박대우는 통합의 정치, 민생의 정치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임동과 오치동이 새로 편입된 광주 복합 선거구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지역으로
강기정 의원이 3선을 지낸 곳이기도 합니다. 지역 발전을 바라는 민심을 누가 잡을지와 지원군의 활약 여부가 판세를 가르는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전염성이 높아 1군 감염병으로 지정된 A형 간염이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단 생활하는 학생과 직장인 등 20, 30대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양혜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32살 이모 씨는 지난 21일부터 병원에 격리 입원 중입니다. 고열과 오한, 식욕부진 때문에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몸이 누렇게 되는 황달까지 나타났고 검사 결과 A형 간염이었습니다. 감기가 아닌 것 같아갖고 뭔지는 모르겠어도 일단은 병원 와가지고 피검사랑 소변검사 했거든요. 병원에서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남의 A형 간염 환자는 이달 들어 급격하게 늘어 단 석 달 만에 지난해 전체 환자 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목포와 순천, 무안 등의 순으로 A형 간염 환자가 많았습니다. 초기에는 감기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지만 4주가량 잠복기를 지나면서 간 수치가 오르고 심한 경우 급성 신부전 등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혈액이나 주사 등을 통해 옮기는 B형 간염, C형 간염과 달리 오염된 음식물과 식수 등에 노출되거나 환자를 접촉할 때 감염됩니다. 소아보다 학생과 직장인의 연령층인 20, 30대가 취약합니다. 70년대, 80년대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 위생 환경이 좋아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A형 간염의 항체를 가지고 있는 보급률이 낮아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성인이 되면서 A형 간염이 걸렸을 때 이런 감 쪽으로 손상이 되거나 황달이 나타난 A형 간염은 위생적인 조리와 손 씻기 등으로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지만 확실한 건 예방접종뿐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시즌 개막을 마산에서 원정 경기로 치르는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 광주에서 선수단의 안전과 선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기아의 올 시즌을 전망했습니다. 144게임 치르는 동안 부상 없기를, 5강 이상의 성적을 내 가을 야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절을 올립니다. 기아 챔피언스 필드. 제 개인적인 목표보다 올해는 팀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달릴 생각이고. 지난해 5강 싸움을 벌이다 뒷심이 부족해 막판에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 기아 타이거즈. 이번 겨울 체력 훈련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 선수층을 강화하는 데 힘써온 김기태 감독은 그래서 시범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이 반갑습니다. 임주영 선수, 김다운 선수, JR에서 굉장히 오랜 했던 곽정철 선수, 또 한기주 선수 등이 굉장히 돋보였는데 시즌도 기대됩니다. 예. 강력한 선발 투수진에 비해 마무리가 고민이었지만 임창용의 가세로 이런 고민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귀국 후 곧바로 광주로 내려온 임창용은 동료 선수들과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몸을 만들어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징계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시간이 아직 한 3달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최대한 잘 만들어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 시리즈 우승을 놓고 다툰 두산과 삼성, 여기에 전력 보강을 두텁게 한 NC와 한화, 롯데 등이 5강으로 꼽히는 게 현실. 기아의 가을 야구는 지난해 10개 구단 중 꼴찌였던 타격이 어느 정도나 살아날지에 달렸습니다. 포스트 시즌에만 진출한다면은 선발진이 강한 기아가 의외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아 타이거즈는 4월 1일 마산에서 NC와 개막전을 치른 뒤 광주에서는 4월 5일 LG를 상대로 홈 개막전에 나섭니다. 겨우내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줄 시즌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팬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 슈퍼태스커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슈퍼태스커라고 생각하고 운전을 하고 계신가요? 지난해 광주에서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다 적발된 건수는 2,800여 건. 2014년과 비교하면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찰의 단속이 강화된 것도 있지만요.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불법이라는 인식 부족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건 자신이 동시에 여러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200명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4명만이 슈퍼태스커였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믿고 운전 중에 핸드폰을 사용하실 건가요? 설사 여러분이 슈퍼태스커여도 운전 중에는 운전에만 집중하는 게 안전하겠죠. 카드뉴스였습니다. 교사 채용 사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던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조 의장은 경찰이 소설을 썼다며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경찰이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을 수사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5월부터입니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 사기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단서가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수사 결과 조 의장의 고교 친구인 브로커 이모 씨가 지난 2009년부터 2년여 동안 교사 채용을 미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겼고 이 과정에서 조 의장은 학교 측의 채용 청탁을 대가로 일부 금품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조 의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남구에 특별 교부금을 내려주고 특정 업체 2곳과 남구청이 특혜 계약을 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수사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며 1년 가까이 자신을 수사해온 경찰이 소설을 쓴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보도자료에서 조 의장의 금품 수수 규모가 정확히 얼마인지 담당 공무원과 단순히 통화한 것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압력을 행사했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조 의장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함으로써 이제 사건의 진실은 법정 공방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호남 비하글을 인터넷에 올린 국정원 직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난 2012년 대선 전후에 좌익교수라는 아이디로 인터넷에 호남과 야당을 비하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4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소장 접수를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 등이 낸 2차 손해배상 소송의 소장을 미쓰비시가 또다시 거부하면서 재판이 2년 넘게 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할머니 등은 지난 2014년 2월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미쓰비시는 소장 접수를 거부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국내외 12개 기업과 총 87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자동차와 가전, 에너지 등 광주의 특화 발전 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기업들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데 모두 87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투자 기업들에게 연구개발 등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가 전남대와 조선대 등 광주 지역 6개 대학과 광주연합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시와 6개 대학은 오는 2018년까지 각각 50억 원씩을 출연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기로 했고 광주테크노파크가 운영을 총괄하며 대학생들의 특허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송광과 금호 쌍촌 시형복지관과 나눔경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대학교는 식목일을 앞두고 학교 곳곳에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남부대학교는 국제수영장 활성화와 수영선수 발굴을 위해서 광주체육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 광산구립합창단은 송정요양병원을 찾아 재능 나눔 공연을 펼쳤습니다. 구례구는 시장 상인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을 열었습니다.